네, 요즘 지식산업센터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제조형이 좋은지, 업무형이 좋은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일단 내가 보는 지식산업센터 그 주변의 기업들 현황을 봐야 됩니다. 입주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를 봐야 될 거고요. 그 기업들은 주로 어떤 업종인지 그걸까지 확인한 뒤에야 이 지식산업센터는 뭐 제조형이 좋다, 업무형으로 가야 된다, 이게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소유는 내가 분양받은 거니까 내 거지만 실제 사용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기업이 사용을 합니다. 입주하는 기업이 봤을 때 여기가 좋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사용하기에 적합해야 뭐 월세를 내고 이제 계약을 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기업들이 이곳에 돈을 내고 입주할 만한 설계를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조형과 업무형 어떻게 보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왼쪽에 보이는 게 제조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업무형인데요. 제조형은 말 그대로 제조 공장을 위한 설계를 한 거죠. 드라이브인 호실로 배치를 해서 층고가 높겠고요. 그리고 사진처럼 오픈형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 하중도 굉장히 높게 돼 있고 전기 용량 또한 높게 설계가 됩니다. 업무형은 일반적인 사무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천장과 바닥이 이제 마감된 상태로 들어가겠고요. 이렇게 좀 여기는 모델하우스지만 좀 깔끔한 형태 사무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 지식산업센터를 볼 때는 우선 제조형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식산업센터에 업무형과 제조형이 있다. 그럼 일단 제조형을 먼저 살펴보시라는 거죠. 왜냐? 이 수도권 내에 굉장히 많은 제조 기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브인이 가능한 이제 층고가 높고 차량이 진입할 수 있고 바닥 하중이 높게 설계된 이런 제조형 공장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매매든 전매든 맞추기가 좀 더 수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하여 볼 거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는 제조형을 먼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조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냐? 드라이브인 도어투도어가 가능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드라이브인이라고 하면 그냥 보통 차량이 올라가서 진입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어떤 지식산업센터들은 차량이 진입은 하는데 우리 사무실이 201호다, 301호다, 2층, 3층까지 진입을 하는데 차는 놓고 다시 유리문을 통해서 호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호실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조형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죠. 제조형은 차량이 진입을 해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차만 우리 호실 가까이에 되는 그러한 호실들이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죠. 그래서 도어 투 도어가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차량의 안으로 들어가서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만약 이게 안 된다면은 지게차나 카트를 통해서 물건을 옮겨야 될 거고요. 이게 뭐 안 되면 다시 화물 엘리베이터에 싣고 1층 하역장에다가 물건을 다시 또 옮겨 실어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드라이브인 도어 투 도어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봐야 될 거는 설계입니다. 층고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바닥 하중은 어떻게 되는지, 전기 용량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제조형, 차량이 진입이 가능해 이걸로 다가 아니라 입주하는 기업을 생각해야죠. 내가 실제 입주하는 기업이다. 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 우리 기계가, 우리 장비가 지금 뭐 몇 미터나 되는데, 뭐 이 하중이 지금 몇 톤이나 되는데, 여기는 전기 용량이 몇 킬로나 필요한데 이게 가능한지 이걸 따져보고 입주를 하겠죠. 그럼 당연히 분양받으시는 분들도 여기 층고, 바닥 하중, 전기 용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평균인지, 그럼 그 호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받으려고 하는 호실은 어디가 부족한 건 아닌지, 실제 층고 바닥 하중이 되는데 전기 용량이 안 돼서 계약을 못하는 호실들도 있었고요. 뭐 층고나 전기 용량은 되는데 바닥 하중이 못 버텨서 기계가 들어올 수 없는 호실이라서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층고, 바닥 하중, 전기 용량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로 여건입니다. 도로 여건. 물류 이동이 많은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서울권이면 서울권, 뭐 남부권이면 남부권 이렇게 많은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변에 뭐 고속도로나 뭐 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뭐 이런 것들이 가까이에 있다면 물류 이동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조형 호실을 볼 때는 주변의 도로 여건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형입니다. 업무형은 서울 그리고 수도권에 지금 많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들을 보면은 이제 대지가 크고
규모가 큰 곳들은 제조형이 많이 배치가 되고 업무형이 조금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 서울 도심이라든가 아니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형으로 많이 공간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꼬마 빌딩들 굉장히 많습니다. 4층, 5층, 6층짜리 건물들. 이제 밑에 식당이나 뭐 당구장 이런 거 있고 위층을 사무실로 쓰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뭐라고 생각했냐? 아파트형 공장으로 여전히 생각을 해서 아, 저기는 공장들만 입주하는 거다. 제조기업만 입주할 수 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좀 알려지면서 아, 우리도 입주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지저분한 낡은 건물에 있던 기업들이 지식산업센터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분양도 잘 되고 임대도 잘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꼬마 빌딩, 이제 일반 오피스 건물과 비교하면은 지식산업센터 굉장히 뭐 건물도 으리으리하고 멋있죠. 이제 거래처 사람이나 외부에 이제 우리 회사를 알릴 때 아, 여기에 있는 이 건물에 있다. 기업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아, 이 회사가 여기 있네. 뭐 주차, 뭐 거래처에서 와서 주차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예전에 꼬마 빌딩에 있을 때는 어디 골목에 주차해야 되고 미팅하는 중간에 차 빼줘야 되고 뭐 어디 긁히고 뭐 이런저런 뭐 사건 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지식산업센터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일반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월세가 있고 관리비가 있다면 관리비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됩니다. 강남권도 이제 사무실을 보면은 월세 관리비를 봤을 때 관리비가 이게 관리비가 아니라 그냥 월세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관리비가 많습니다. 실제 세금 부분 때문에 월세를 낮게 하고 관리비를 높인 그렇게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인데 지식산업센터는 완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평당 얼마씩 해서 기본 관리비 있고 사용한 만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비 면에서도 일단 월등하게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 기업들이 많이 지식산업센터로 이주해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형은 우선 역세권을 보셔야 됩니다. 역세권. 업무형은 호실이 작은 만큼 지식산업센터에 따라서 호실별 이제 주차 대수가 뭐 한 대 1점 몇 대 혹은 한 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0.8, 0.9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장님은 차를 끌고 다녀야겠죠. 그리고 추가 주차가 가능하다면 그 다음 부사장님이 됐던 뭐 이사님이 됐던 높으신 분이 차를 끌 거고 나머지 이제 직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녀야 됩니다. 하지만 지하철 타고 가서 내려서 버스를 또 타고 가서 가야 된다. 뭐 이게 출퇴근을 매일 이렇게 해야 된다. 굉장히 힘들죠. 월급을 물론 많이 주면 뭐 아무 말 없이 다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직원들이 뭐 이 회사를 굳이 다닐까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월급도 많이 안 주는데 출퇴근도 힘들어. 그럼 굳이 여기 계속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직원 수급을 위해서도 업무형 지식산업센터를 볼 때는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주차 대수가 되겠는데요. 지식산업센터가 전체가 업무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곳들은 주차 대수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제조형은 좀 공간을 넓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안으로 들어가서 뭐 작업을 해야 될 거고 호실 앞에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업무형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호실을 워낙 잘게 쪼개다 보니까 이 법정 주차 대비 뭐 200%네, 200 몇십 %네 해놔도 이 호실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지식산업센터가 전체가 업무형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전체 호실과 주차 대수를 한 번쯤 비교해 보시고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조형과 업무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좀 명확하게 판단이 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조형은 일단 제조기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 그리고 뭐 설계가 중요하다. 업무형은 무조건 역세권. 되셨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뭐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아직 지식산업센터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